김치는 발암물질이다. 김치가 어떤 데는 항암, 어떤 때 발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김치가 발암물질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음식이 특히 이제 우리 명절 때 되면 이제 기름진 음식들 이런 많은데, 그리고 또 특히 명절 음식 보면 튀긴 종류를 많이 해요. 뭐 고기전이, 뭐 생선 튀김이, 참 그 기름을 이용한 이런 요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셔야죠. 가장 안 좋은 게 우리 트란스 지방이잖아요. 트란스 지방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육고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육고기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피하고, 이게 새해 떡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래떡. 이 가래떡은 사실은 탄수화물 완전 농축된 거거든요. 이게 탄수화물 농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당 지수가 엄청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떡국 먹는다 해가지고 떡국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떡국은 먹지만 떡국 맛 보는 정도로 끝나야지 너무 많이 드시는 거. 그것도 우리가 명절 되면 과식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 때는 관리 잘 했어요. 근데 친척들도 오고 뭐 손자 뭐 손녀들 오고 그러면은 같이 얼싸덜싸해서 먹다 보면은 과식을 하게 돼요. 또 명절 때는 간식을 또 많이 하게 돼요. 뭐 중간에 과일이니 뭐 중간에 뭐 음식 만드는 거 먹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차례 지내면서 먹고, 이러다 보면은 과식하기 쉬운데,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기름진 음식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식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부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일단 제일 많은 것은 기름진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름진 음식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안 좋다, 그건 아니고,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사실은 암을 예방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지방이죠. 특히 어때요? 그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뭐 오메가3가 대부분 가장 암을 예방하는 기능으로는 좋은 거고, 특히 유방암에서 KI67이라는 성장을 시키는 이런 유전자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억제해 주는 것도 오메가3가 가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 외의 지방, 그러니까는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란스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들, 그 다음에 오메가6라든지 이런 지방들은 발암물질로도 작용을 하고,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세포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암은 오히려 성장시키는데 염증적인 사이토카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이 가장 많죠. 되게 비만한 사람들 보면은 인슐린 저항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서 유방암을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안 좋은 것은 지방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는 보면은 알코올, 술.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알코올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여성분들이 술을 많이 접촉을 하면서부터 유방암이 더 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알코올이 유방암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냐? 아예 안 먹는 사람하고 한 잔이라도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발생률이 30%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양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좋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서는 이제 정제육, 가공육이죠. 가공한 거. 특히 뭐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뭐 햄버거, 뭐 이런 일산화도 식품들, 가공육, 고탄수화물,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설탕이죠. 근데 요즘에 설탕 어때요? 온갖 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먹는 음식 보면 설탕 안 들어간 게 없어요. 탄산음료, 설탕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면 빵도 위에다가 막 설탕 막 뿌려 놓잖아요. 이런 부분들. 요즘에 보면 설탕을 가지고 만드는 다양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고당, 이런 부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유방암에 잘 걸린다고 봐야죠. 제일 1번이 설탕이죠. 뭐 설탕은 어쨌든 이당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장내 나쁜 미생물들에 의해서 포도당하고 그 과당하고 이게 둘로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한마디로 미생물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당을 올리기 때문에 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버리는 거고, 가장 안 좋은 게 설탕이라고 그러죠. 설탕.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음식, 쌀밥. 그러면 이제 쌀밥하고 저는 밀가루 음식을 한번 생각해요. 저는 어느 게 더 나쁘냐? 밀가루 음식이 더 나쁘죠. 왜냐하면 쌀밥 속에는 글루텐이 별로 없어요. 단지 포도당이 많다는 거, 이거 하나뿐이지. 근데 밀가루 속에는 포도당이 단당류가 많은 반면에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글루텐이 이게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장 점막을 손상을 주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 문제를 만들어내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쌀밥도 그렇게 좋은 건 이제 아니지요. 그리고 소금이 너무 많은 거. 근데 요즘에 소금을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소금을 뭐 막 최근에는 뭐 소금이 오히려 좋다 해가지고 뭐 병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은 우리 세포 레벨에서만 보자면은, 세포 레벨에서 우리 세포 안에 나트륨이 많으면요, 세포는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칼륨을 계속 안쪽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리적인 기능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에,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나트륨에 의한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에 나트륨이 계속 자극이 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적당히 쓰는 것은 괜찮지만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소금 문제가 나왔을 때 주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주겸이 좋다, 주겸은 소금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주겸 속에는 이렇게 뭐 좋다는 주겸은 소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미네랄들이 많아요. 주겸은 어때요?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걸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면은 이 바깥에 있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타면서 재 속에 만들어져 있는 미네랄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아 들어가 있는 소금을 또 다시 굽는 거예요. 대나무에다 넣어서. 그러면 또 그 대나무 속에 있는 미네랄이 섞이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소금 양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나무에서 나오는 미네랄들이 계속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금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간수라든지, 그리고 쓴맛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굽는 가운데 타서 없어져 버려서 발암물질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주겸들을 많이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된다 하는데, 주겸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겸은 실제 소금 함량이 아주 적어요. 미네랄들이 많아져. 그래서 그 부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 있잖아요. 감자가 사실은 감자는 탄수화물만 있고 식이섬유가 없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감자도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근데 감자에는 칼륨은 많아요. 그래서 칼륨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감자를 먹는 것을 권하지만, 예를 들어서 칼륨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포 탈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감자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감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오히려 당 지수를 높이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감자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과일은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 쌀밥 그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과일은 환자들이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을, 그래서 뭐 사과도 막 하나 먹고, 뭐 복숭아도 먹고, 막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러는데, 그것도 막 여러 차례 나눠서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막 몇 차례씩 이렇게 먹는 경우에, 이 과일은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과일이 좋다고 하는 것은 껍질 뿐이에요. 껍질. 안에 과즙은 다 과당이에요. 과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 포도당을 통해서 이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포도당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단지 포도당보다 대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과일에 있는 과즙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무턱대고 과일은 좋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붉은색 고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단백질 섭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붉은색 고기들이에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또 이제 생선 중에서는 뭐 연어, 참치, 뭐 이런 부분들이 칼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붉은색이 철분이에요. 그래서 철분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보면은 암세포가 포도당이 있어야 크잖아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중에서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철분이에요. 예, 근데 철분이 바로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붉은색 고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붉은색 고기 속에는 이 철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붉은색 고기들을 되게 사육을 하면서 키우거든요. 사육을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이게 농장에서 성장 호르몬을 빨리 키워야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육을 하다 보면은 위생 문제가 생기거든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항생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사육하는 것은, 이게 방목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GM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사실은 사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입한 어떤 옥수수라든지, 또 이제 우리 이제 가을에 뭐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만, 잘못하면은 GMO 농산물을 사료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다 보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암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 원으로서 이제 항상 우리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라면 육류란 말이에요. 근데 가능한 한 육류는 우리가 단백질 원으로서 피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바꿔줘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채식성으로 콩을 가장 권해요. 콩이 아주 그 단백질이 많거든요. 사실은 소고기 100g 속에 있는 단백질이 한 21g 정도 돼요. 콩 100g 속에 있는 단백질은 26g이에요. 훨씬 더 단백질이 많아요. 단지 식물성 단백질은 이 안에 동물성 아미노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우리한테 주는 기분이 있어요. 먹고 나면 좀 든든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단점이긴 하지만 콩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생선류에서 30cm 이하의 생선류에서 단백질을 공급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육류는 피하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꼭 육류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래 한다면은 사육하지 않는 방목한 동물들을 이용하는 거, 뭐 보통 양이나 염소는 되게 방목을 많이 하잖아요. 양도 아마 사육을 하나 잘 모르겠는데 소나 돼지보다는 방목 쪽이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이런 고기를 정 먹어야 된다면, 하지만 여기에도 이것도 동물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이제 암 환자가 그 피해야 될 고지방 식품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 특히 오메가3나 오메가6에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시스 분자 구조상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분자 구조 우리 그 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뭐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각이 바뀌었을 때 이 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발암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튀김을 하거나 여기에 쓰는 기름을 썼을 경우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이 수소를 첨가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우리가 식물성 많이 있죠. 되게 요즘에 많이 쓰는 식용유들이 대부분 다
오메가6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성 지방산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6가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염증, 사실 우리 암도 어떻게 보면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치고 그다음에 암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지방이 많은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음료를 먹는 것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산 음료가 있고 어떤 주스 계통으로 있는 게 있고 또 주스도 생과일 주스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공된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주스가 있고 또 운동선수들이 먹는 이온 음료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탄산 음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탄산 음료는 우리가 이제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탄산이 이제 보통 CO2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첨가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대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대사 산물로 나오는 노폐물이 개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바깥으로 호흡을 해서 다 빼내는데 우리가 음료에다 타가지고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설탕이 보통 한 7스푼 가까이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7스푼 같으면 그램으로 따지면은 보통 한 스푼에 2.5g 정도로 계산하면은 10몇 g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설탕이 탄산음료 속에 있는 가스, CO2하고 같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장 안에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런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장 기능이 나빠지고 면역이 떨어져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고 또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장을 나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스를 보면 뭐 우리가 생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이런 주스는 괜찮죠. 좋은데 문제는 상품화돼서 나오는 과일 주스는 되게 생과일로 만든 것보다는 어떤 첨가물 맛만 내게 하는 이런 첨가물들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색소하고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몸에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 탄산음료나 상품화된 주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생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생과일 주스라는 게 사실은 제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매장에 가서 먹는 경우라든지 집에서 먹는 경우에는 뭐 크게 관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경우도 이온 음료는 어떤 안에 있는 특히 이제 미네랄 계통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탄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고 단순한 미네랄만 들어있는 경우에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네랄들이 어떤 미네랄 꼭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미네랄들은 나트륨 계통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칼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아주 미세 양으로 필요한 뭐 우리 보통 히토류라고 하는데 이런 미네랄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탕 말씀 아스파탐. 아스파탐은 이제 우리가 설탕 대체품으로 쓰잖아요. 근데 아스파탐도 사실 우리 식약처에서 분류해 놓은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돼 있는데 항상 뭐냐면 적은 양에서는 우리가 문제점을 찾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제 고용량이 됐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고용량은 아니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직도 논쟁이 많이 되고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암 환자분들은 안전하다는 것 외에는 주의하실 좀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카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주 강한 단맛을 보이는 거잖아요. 단맛을 보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고용량을 쓸 때는 약간 신경 독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은 괜찮지만 우리가 많은 양이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우리 MSG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우리 청량 음료
탄산음료 속에는 잘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음식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단맛을 내는 재료로 쓰는 게 MSG잖아요. 이거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서 MSG, G가 글루타메이트거든요. 글루타메이트는 가장 신경에 흥분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글루타메이트가. 그래서 우리가 약간 했을 때는 맛을 내는 그런 효과를 내지만 많았을 때는 우리가 약간의 흥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당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로 성장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 좋아하는 이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아미노산, 글루타민이에요. 글루타민은 주로 어디 있어요? 그 운동하는 분들, 근육 기르기 위해서 쓸 때 먹는 게 글루타민. 근데 글루타민은 암세포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루타민이 필요하고, 철분이 필요해요. 이런 글루타민이 많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글루타민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탄수화물은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좋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다시 에너지 대사 과정으로 변환해서 들어가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지방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로 암세포가 많이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저탄고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당 종류만 그래서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단백질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저는 그래. 암이 빨리 크도록 만들어주는 음식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되게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탄수화물이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해야 되고 칼로리만 많은 음식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만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 만드는 데로 가요. 근데 되게 지방은 많이 안 가죠. 근데 지방은 일반적인 지방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점들이 문제가 되니까 좋은 지방,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이제 특히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나 오메가6, 우리가 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에 어떤 열이 가해졌거나 수소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오히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운 음식이라든지 생선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식보다는 생선 같은 게 좋은데, 오래 산 생선, 수명이 긴 생선, 뭐 연어, 참치, 뭐 문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될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저는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안 좋은 건 저는 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 패턴이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배는 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소식을 하면은 되게 한 3분의 2 정도, 평소에 먹어서 3분의 2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적응 잘 하거든요. 먹는 양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암에 영양분의 공급을 줄여줄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알코올이 간암을 잘 일으킨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알코올이 간암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 간암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염이 주로 많이 일으키는 거지 잘 그렇게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간암을 일으키는, 알코올로 인해서 일으키는 거는 오랫동안 먹었을 경우예요. 우리 몸에서 알코올이 이제 이렇게 간암을 일으키는 그 기전을 보면은 그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바로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술을 마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마시면 이게 이제 암을 잘 촉진하는 영향을 줄 건가?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이게 양이 많으면 안 되겠죠. 이게 포금을 하는 사람들. 안 마실 때는 안 마시는데 한 번 마시면 막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셔버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 다음에 자주 마시는 사람들도 좋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깡술을 마시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데 술이 밥이고 술이 반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마시면 우리는 보통 안주라는 것을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먹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은 왜 특히 더 위험하냐?
우리가 안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가 되잖아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K가 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간을 보호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대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비타민 K를 만들 건데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밥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마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면 암을 촉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과2라는 종양 표시자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수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깡술을 아무것도 안 마시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폭주하거나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이걸 물어보는 우리 환자들이 있어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암에 잘 걸리느냐, 그거 물어보는데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더 잘 걸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해독이 잘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해독이라는 게 알코올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꿔주는 게 해독이에요. 우리 몸에서, 간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빨리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먹게 되면 우리 혈중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아지는 것은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조금 마시면 취해가지고 많이 안 마시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절대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 나는 내가 평소에 술을 갖다가 잘 취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코올로 인한 해가 더 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하고 관련돼서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못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 속에 그 다른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토시아닌 성분, 이제 이런 부분, 안토시아닌 붉은 보라색,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안토시아닌이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해주는 효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알코올은 발암물질이죠. 김치가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김치는 발암물질이다. 김치가 어떤 때는 항암, 어떤 때 발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김치 발암물질이다 하고. 근데 사실은 김치가 발암물질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제 바로 이제 묵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막 담그고 어느 정도 숙성할 때까지는 이게 사실은 항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묵은지가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곰팡이가 피어날 수가 있어요. 곰팡이 속에 아플라톡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이 발암물질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플라톡신은 삶아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이 아니고 곰팡이에서 뿜어내는 독소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묵은지는 우리가 이렇게 김치를 먹을 때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을 하니까 또 실제적으로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런데 묵은지가 숙성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없대요. 오히려 우리가 발효 음식에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묵은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묵은지, 이거는 아플라톡신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묵은지가 문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야 될 식품들은 되게 이제 기름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튀김 종류예요. 그리고 왜 안 좋냐면요, 트랜스 지방이 많아져요. 우리가 오메가6 계통의 식용유가 열을 받게 되면은 시스라는 분자 구조에서 트랜스라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게 발암물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탄수화물, 특히 이제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 그 중에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설탕이에요. 설탕은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밥이 돼요. 근데 미생물 중에서도
어떤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유해균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장이 엉망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벽에 손상을 주고 장 안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의 균이 몸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죠. 면역도 떨치고 또 이런 장이 나빠짐으로써 우리가 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영양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설탕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빵이라든지 우리 쌀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밥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양식이나 사육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말하죠. 되게 양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 분포가 나빠지고, 그리고 우리 암은 장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을 교란하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암에 많이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되게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음식.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육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쓰죠. 빨리 키워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게 쓰는 우리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철분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환경 호르몬 영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식, 사육하는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채식 중에서는 대개는 이제 우리가 유기농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것은 어떤 GMO 계통이죠. GMO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식물에 동물성 유전자를 집어넣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적인 교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암하고 연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유해한 음식이 되겠고,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되고, 암을 치료를 방해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당은 포도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질에서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핵산, 우리가 DNA나 RNA나 이걸 만드는 것을 이 과정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세포가 우리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을 에너지 안 쓰더라도 단백질을 씁니다. 대개 암세포는 지방을 잘 못 쓰거든요. 안 쓰더라도 이 포도당만 가지고도 우리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암세포에서 필요한 단백질까지 다 만들어내요. 그런데 과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 과당도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거든요. 과당도 우리가 얼마든지 암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도 조심해야 됩니다. 암 환자가 피할 인공 첨가물 중에서 일단은 사실 설탕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설탕은 우리가 인공 조미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이게 설탕이 사탕수수에 추출을 해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사탕이 약간 갈색인 그런 흑설탕, 이걸 가공한 게 우리가 백설탕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흑설탕을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백설탕이잖아요. 이 백설탕은 그 흑설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설탕 외의 성분들을 다 배제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백설탕이 건강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백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많이 바꿔버리는, 그래서 좋은 유익한 이런 미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장이 엉망이 되고, 장이 엉망이 되면 장 점막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탕을 가장 우선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아니면은 MS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그 논란이 많아요. 이게 정말 유해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허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용량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떨 때냐면, 많은 것을 사용을 했을 때,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양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양. 특히 이렇게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계속 외식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입맛에 맞고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조미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량이다면 잦은 외식을 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캔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참치캔, 뭐 꽁치, 뭐 고등어, 통조림, 진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인 게, 이거는 고기 종류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캔 안에 보관하는데 이게 그 니트로스 아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니트로스 아민이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 돼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서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일단은 캔을 따고요. 그럼 우리 퍽 소리 나잖아요. 따면은 그때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니트로스 아민이 이게 따놓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지 말고, 특히 우리 요즘에 보면 저번에도 방송에 보니까 캔 따자마자 라면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따놓고 한 5분 정도 그냥 방치해뒀다가 날아갈 거 다 날아가고 난 후에 이걸 넣었을 때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 습관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일단은 과식, 간식, 속식, 편식, 짜게 먹는 짠식, 그 다음에 구운 거 좋아하는 군식, 그 다음에 육식, 저는 이렇게 7가지를 봐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과식은 어때요? 많은 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인슐린은 당을 조절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인슐린은 암이 발생했을 때 키우는 역할을. 그럼 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남잖아요. 많은 부분이 남았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몸 안에서 어떤 성장하는 암세포가 있다면 훨씬 더 빨리 클 수 있는 그런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이 이제 안 좋죠. 간식은 우리가 되게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녁 간식을 좋아해요. 그럼 저녁은 먹고 어때요? 이제 자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다시 소화를 시켜요. 나는 자야 되는데 내 몸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남는 것을 처리가 안 되고 암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속식, 너무 빨리 먹는 거. 너무 빨리 먹는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순서가 있어요. 일단 입안에서 씹지 않아요. 위에다가 신호를 해서 위에서 소화액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씹는 거 몇 번 안 씹고 그대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위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이 넘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음식 소화하는 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식은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암 환자들한테 뭐라고 코치를 하냐면 30분 정도를 먹으라고 그래요. 시간을 텀을. 그 다음에 음식을 씹을 때도 최소한 한 30분 이상을 씹어서 넘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속식 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편식. 편식은 되게 우리 편식하면은 채식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육식을 편식한단 말이에요. 고기 종류를. 고기 종류만 먹게 되면 칼로리만 몽땅 올라가고, 그 고기 속에 들어있는 뭐 다양한 항생제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포화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운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것 같고, 짠식, 소금기가 많아. 소금기가 많아. 요즘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는 뭐 소금을 또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소금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위암이라든지 췌장암 이런 경우는 염증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 염분이 일으키거든요. 이런 7가지를 음식 습관이 이렇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다음에 첫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과량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이 보통 잘 먹는다 하면 고기를 먹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수들이 잘 먹으라겠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기를 먹는 양을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양은 우리가 특히 이제 고기를 하면 단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백질은 보통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꿨을 때 적정량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60kg다 그러면 60g, 그 다음에 50kg다 그러면 50g인데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아요. 근데 고기는 이게 우리 환자들이 생각할 때 많이 먹어두면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저장해놨다가 또 쓰고 이럴 거다 생각하는데, 실제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남으면은 소변이나 간을 통해서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많이 먹었다, 오버해서 먹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서 이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써야 돼요. 그러면 간도 많이 먹어 능력이 붙이고 신장도 능력이 붙이고 해서 오히려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육류를 먹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될 경우, 우리는 암 환자들한테 가능한 많이 못 먹게 하지만 먹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사육이나 양식을 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육이나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항생제, 그리고 육식에 되게 이런 육식에는 보면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철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암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양식이나 사육한 것을 먹지 않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어떤 것을 먹는 게 좋으냐? 특히 이제 생선 종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30cm 이하의 생선이 좋다 이래요. 물속에서 오래 산 생선은 수은이 중금속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연어, 참치, 문어, 갈치, 헝것 이런 고기들은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30cm 이하의 생선을 먹는 게 좋은데, 또 그러면은 날마다 많이 먹어도 좋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우리 환자한테 권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2-3번, 그 이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죠. 우리 음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잘 먹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이렇게 하면은 잘 먹어야 된다를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에서 제1번으로 나오는 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단백질을 많으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뭐냐? 육류 종류, 육류, 생선, 아니면 닭이나 오리, 조류, 이런 동물성 단백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암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단백질은 우리 하루에 필요한 양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소변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야채라든지 우리 밥 속에도 보면은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에 약간의 이제 착각이 끼어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채식 속에는 동물성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이 별로 부족해요. 근데 동물성에는 그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몬을 만드는 이런 단백질을 먹으면은 우리가 기분이 업이 되고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가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시원해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단백질을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에 따라서 그 내가 느끼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양을 많이 먹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식물성 단백질로 많이 먹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 조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조리인데, 우리 평소 때 우리 환자들이 즐겨 먹던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구워서 먹는다든지, 그럼 더 맛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조리하는 것은 되게 이제 삶는 거라든지 찌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소금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뭐 주겸이 이제 소금을 상당히 이제 그 먹는, 그 주겸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조건 소금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겸은 소금을 먹기 위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 차례 주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구중구파라 하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소금이 희석이 되고 이 대나무 속에 들은 미네랄이 많이 섞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을 먹기 위한 건데 주겸, 소금을 먹는다.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환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소금을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주겸은 소금은 적고 미네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 식탁에다가 천일염 올려놓고 그거 먹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자료들도 가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은 딱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예우를, 음식을 그 사람들이 방법을 써서 거의 잘 먹었을 때, 육류를 잘 먹고 했을 때 좋아졌을 때 데이터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는 가능한 한 너무 소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예우하고 차이점이 나는 부분에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사실은 민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부분에서 보면 스트레스를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서양 사람들은 저는 이제 개인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은 항상, 특히 암에 잘 걸린 분들은 이타주의예요. 내가 주변에서 오히려 중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토양 같은 경우도 그래요. 토양에서도 우리 셀레늄이라든지 이렇게 미네랄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하나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서양 사람들이 잘 먹는 양을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 정도로 먹어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좀 오바죠. 우리 한국 사람들 체격이 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약해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중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교수분들이 잘 먹어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이 육식으로 많이 생각을 받아들이거든요. 뭐든지 잘 먹어라.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기를 잘 먹어라 소리까지 덧붙여 준다고 그래요.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는 정말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중이 빠지고 먹지를 못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복병이 항상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 복병을 어떻게 다루면서 잘 먹어야 될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잘 먹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 복병들한테 맛있는 거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복병들은 못 먹고 나만 잘 먹는 이런 개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육식을 무조건 먹는 게 좋은 부분은 아니고, 단백질 같은 게, 특히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백질은 실제적으로 단위 그램당 따지면 우리 콩 같은 경우가 단백질 함량이 좀 많은데, 우리 환자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일단 내가 든든하게 먹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식물성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은 좀 부족한 것처럼 느끼지만
내 몸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같은 양이면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은 더 많아요. 그리고 식물성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우리 좋은 영양소,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먹으려면 저는 채식이 좋고, 또 환자분들이 먹기가 힘들다, 별로 든든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또 조리를 잘하면은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보면 처음에는 욕심만 이렇게 드시다가 나중에는 채식을 평소에 잘 안 드셨던 분들도 조리를 잘 하게 되면은 채식을 잘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어도 육식을 하거나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대안으로 항상 생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도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는 생선, 사이즈는 30cm 이하. 그래서 뭐 고등어, 꽁치, 조기,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멸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런데 가능한 한 육식, 특히 육식 중에서도 사유관 육식은 여러 가지 그 안에 오히려 이 복병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피하는 게 좋겠고. 근데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해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은 드시라. 먹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방금 내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지만, 이거 안 먹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럼 드시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가능한 한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 이거는 무조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술 좋아하는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히 뭔가 경고성 발언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알코올이 우리가 간암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방암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 알코올 자체가 에스트로겐을 갖다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 호르몬 양성한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알코올이 우리 몸에 엽산을 흡수하는 데 장애를 줘요. 그래서 엽산 흡수가 떨어져요. 우리 엽산이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의 그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유전자의 신호를 조절해 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래 되면 엽산이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들이 활성형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또 알코올 속에 들어있는 아세틸알데하이드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DNA나 RNA 이런 부분들 손상을 줘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그런 기전을 가지고 암을 일으켜요. 유방암에 있어서는 우리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보고 연구 논문들을 보면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알코올이 소량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암에 걸린다면 뭐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알코올이 아주 소량도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한 석 잔 정도 마시는 것도 한 15% 정도의 암을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을 특히 우리 보면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치밀 유방, 특히 치밀 유방암이 잘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가능하면 술을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술을 금하는 게 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가 알코올은 유방암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관리를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와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한 잔 정도는 뭐 괜찮다, 혈액 순환도 시켜주고, 또 와인 속에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특히 그 레드 와인, 여기에는 저 붉은색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방암에는 어쨌든 모든 알코올은 다 안 좋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생각되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이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뜨거운 물질이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개 우리 구강암이나
그 다음에 인후암, 식도암 이게 잘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저쪽에 보면은 아이슬란드나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은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도암, 인후암이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코올은 우리가 이제 간암을 잘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암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유방암, 알코올이 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유방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에 그 영향을 주는 게 일주일에 한 잔밖에 안 마셔도 15% 정도를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것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식도암, 위암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신장 방광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코올이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주방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연기 있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특히 어때 폐암 중에서도 비흡연자들 폐암은 그 원인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보면은 막 연기가 나도 뭐 그냥 조리하고 그런데,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학교 급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를 시키는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암 발생하는 원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탄 음식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육류 같은 거, 이게 부분이 육류,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탄 음식 속에 많이 만들어지는 게 HAC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되게 이제 이게 육류나 생선류 여기에 이제 가열이 됐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게 되게 이제 뭐 간암이나 그다음에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PAH라 해서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이게 만들어진 이 물질을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벤조피린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연기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벤조피린. 그리고 우리가 담배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벤조피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그 튀김이라든지 생선을 굽게 되면 연기 나잖아요. 미세먼지 속에도 만들어지는 게 벤조피린. 자,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옥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탄 음식은 일단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탄 음식은 가능한 한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직화구이 할 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한번 먹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또 직화구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그 타버린 부분을 좀 잘라내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저는 직화구이를 할 때 직화하는 자리에서 먹는 것은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화해서 옮겨주는 것을, 이제 직화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암에 안 걸리려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이 구워다 주는 것을 먹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그 연기도 안 좋거든요.